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이 시각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오늘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인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오히려 좀 산타렐레 기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조금 이제 김이 셀 수도 있는 좀 시장인데 연말 이제 거의 마감을 앞두고 3일째 지금 시장이 좀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시장 이제 미국 내에서 평가는 어떤 악재나 이런 돌발 이슈가 생겼다기보다는 사실 올해 그 S&P 500이 17.4%, 나스닥이 21%, 다우가 13.9%,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했고 또 지난 3년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피로감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게 차익 실현하고 가자는 그런 심리가 좀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도 그렇고 주요 빅테크들의 이슈가 큰 거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가 좀 이제 그 소진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는 더 좀 이렇게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기보다는 연초에 또 어떤 이슈들을 확인한 다음에 한번 매수를 해보자는 그런 심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제 시장이 부담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FMC 회의록이 그 12월에 열렸던 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연준 내부가 좀 분열됐다는 게 좀 확인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내년도 또 금리 인하라든가 통화 정책에 좀 불확실성을 좀 이렇게 가중시킬 수 있어서 시장에는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좀 하락하면서 부진하게 끝이 났습니다. 네, 뉴욕 시장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이어졌는데요. 내년에도 AI주는 상승할 거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심리가 강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도 역시 AI주들이 계속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는 기대감도 있지만 실제로 실적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AI를 이끄는 주요 빅테크, 특히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구글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내년에도 좋은 실적을 낼 것 같고 또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한 15% 정도 증가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그 성장의 대부분이 또 기술주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AI를 중심으로 한 강세장은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게 미국 내에서도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그 가을부터 좀 오라클이라든가 코어이브라든가 이렇게 일부 AI 기업인데 아직은 좀 현금흐름이 좋지 않고 돈을 좀 많이 못 버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투자는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주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내년에도 역시 좀 시장이 원하는 건 돈도 좀 벌면서 AI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을 좀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검증하지 못하면 같은 기술주라고 해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옥석 가리기가 계속 필요한, 그러니까 AI라고 해서 모두가 좋다기보다는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바뀌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2월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12월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슬아슬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연준이 이제 12월 달에 이제 FMC를 열었는데 이제 19명 중에 12명만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12명 투표 결과를 봤는데 9명이 금리 인하에 찬성했고 3명이 반대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0.5%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고 오스탄 굴숲이 이제 제프리 슈미드 이 두 사람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어쨌든 이 의견은 뭐냐면 인하에 찬성했던 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좀 이제 물가에 대한 좀 그 부담이 좀 있다. 그래서 이번엔 인하는 하지만 향후에 모르겠다. 예. 그리고 이번에 금리 동결했던 측에서도 여전히 물가가 높은 것 같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좀 부분들을 대부분 좀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FMC에서 그 금리 인하는 어쨌든 결정이 되긴 했지만 역대 어떤 FMC보다 반대표가 좀 많았고 동의하지 않는 이런 시각들이 많이 표출됐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좀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내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아마 파열 의장 후임을 좀 발표한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분명히 그 이 파열 의장 후임은 그 금리 인하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그런 인사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연준도 아마 그런 부분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많이 간다면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되면 또 시장에 이제 불확실성을 또 줄 수 있잖아요. 정치가 개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 FOMC 회의록은 좀 불확실성을 조금 이제 자극시킨 그런 회의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욕 시장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세계 증시 소식 알아보는 글로벌 증시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